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죠? 자, 어떻게 시험들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날이니까 그동안 고생한 여독을 잘 푸시고 또 그 이유를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이번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일단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좀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가 뭐 복잡한 계산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지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관련 문제 풀어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번부터가 되겠죠. 우리 세법은요. 2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우리 많이 접해봤던 문제입니다. 즉,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다 발생이 되는 거고요.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는 언제 했죠? 취득, 보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그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실세는 재산세 병기세니까 보유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조세불복 문제 이번 역시 출제됐는데요.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세법상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또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는 집행 부정지 효력이라고 하죠. 다만 우리가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집행 정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자, 3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는 지방세죠. 우리 여러분들 지방세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지요. 네, 지방세는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신청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자, 이런 생소한 지문이 등장이 되는데, 이런 생소한 지문은 보통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할 수 없다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우리가 결정 유형 중에는 각하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각 결정이 있고 인용 결정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하는 심사를 못 해준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사는 해주는데 내용 채택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인용은 심사도 해주고 내용 채택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각,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채택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접해봤던 문제, 즉 당해세 문제죠. 당해세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세를 말하죠. 당해세. 자, 그러면 일단 당해세는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가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세. 자, 그러면 취득세가 당해세입니까? 당해세가 아니죠. 네, 당해세가 아닙니다. 즉 법정일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 당해세 아니죠. 그 다음에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 당해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월세. 요거 당해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가 되면 피담보 채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월세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지역전월세, 지방교육세 등등을 말하는 상속증여세가 당해세였었죠. 자, 28번입니다. 취득 시기 문제죠. 틀린 것은 1번 상속은 취득. 자, 많이 본 지문이었습니다. 상속 개실. 자, 문제 없고요. 공매는 객관적인 취득인가 국가 수익 공매 법인장 판결문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날과 등기 등록일도 무슨 날? 빠른 날. 그다음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날짜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용 승인 전에 먼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날짜가 돼야 되는 거고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맞죠? 그다음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 등록. 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분할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되겠죠. 자, 답이 5번인데요. 매립간척 우리 많이 했어요. 매립간척은 등기일이 아니라 뭐예요? 공사, 준공, 인가일. 그렇죠?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번.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즉 이거 많이 본 질문이에요.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 제하고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비과세를 준다. 네. 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부동산의 상호 교환. 교환 거래도 유상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무상취득이잖아요. 무상승계 들어가는 거죠. 유무상 불문이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파산 선고는 세금 없던데 그거는 양도세.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양도세가 없지만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된 부동산을 샀다고 해요. 내가 공매로 샀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럼 이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원래 신탁법상의 신탁은 비과세지만 우리가 그 외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납세를 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우리 표준세율 연습 많이 봤는데 역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상속으로 건물, 주택이 아닌 취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은 몇 프로예요? 2.8% 되는 거죠. 2.8%. 그 다음에 사회복지니까 비영리잖아요. 비영리법인의 기부니까 징여죠. 비영리법인의 징여는 뭐예요? B8, 2.8%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일 2.8인데 농지죠. 농지를 매립했을 때 우리가 0.8% 되겠죠. 그 다음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 원의 주택. 자, 주택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6억까지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정답이 5번인데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농지의 유상취득이니까 몇 프로? 농삼. 3% 되겠죠. 농삼. 3%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의 순서를 표준세율 안겨고 있는가. 이거 예상했었는데 출제됐었네요. 자, 31번은 이제 뭐냐면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재산세 표준세율 특히 건물, 토지, 주택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업,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뭐예요? 별 이상 0.2에서 0.4%.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리과세 되는 것은 뭐 0.07%, 0.2%짜리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 자, 주거지역의 특광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건물. 그냥 공장건물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0.25%지만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0.5%가 되겠죠. 비례세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을 지은 주택이니까 일반 고급 안 따지고 몇 프로? 0.1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그러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과 그 다음에 리엘이 되죠. 그렇죠? 기업과 리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합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입니다. 지자체가 1년 이상 남의 사유재산을 무료로 썼을 땐 비과세지만 유료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법인 중에서도 개인 또는 우리가 농어촌공사 아니면 농업법인 등이 우리가 농사짓는 땅들은 분리과세가 됐었죠. 분리과세. 그렇죠? 그 다음에가 3번 뭐 제방, 국어, 유지명 요건 좀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특정인의 전용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과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지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전답. 자, 그러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금 받아야지. 이건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 이거는 무슨 법에 따른 최종림 시험님이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비과세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자, 9월 달이 아니라 몇 월 달이에요? 7월 16일부터 출발해서 7월 30일까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인 물건인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공부상 현황이다, 사실상 현황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의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 아니죠. 우리가 주택은 누누이 얘기했어요. 무슨 과세? 개별 과세한다 그랬었죠. 개별 과세한다. 네. 자, 답은 4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 도시업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허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100분의 70이니까요. 토지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얘네들은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입율이 70% 되고 주택은 여기다가 60% 곱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 네. 70% 60%. 그러면 1억이면 7천, 1억이면 60%는 6천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우리가 부동산이가 소재지가 되어 있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자, 두 번째 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출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을 때는 무신고나 과소신고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신고의제라고 공부했었죠. 신고의제.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착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면허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할 때 일정한 채권금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걸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 채권금액을 봅니다. 5번입니다. 한국은행. 자, 은행이니까 이건 도시형 업종이잖아요. 도시형 업종법인이니까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는 등록면세율을 중과하지 않는다. 즉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 즉 대도시 내 법인 등기 냈을 때 변수율의 3배가 중과되지만 도시형 업종은 제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5번으로 갑니다. 자, 양도세 세율 문제 나왔네요. 이번에 세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용 건물이니까 40% 맞죠.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몇 프로? 6에서 42%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에 따라 확인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 지역의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무조건 보유하는 관계없이 우리가 50% 중과되지만 조정 지역 공고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해주면 안 되죠,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권리니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여기서 42% 가야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 이하에 등기된 비삼용 토지, 1200까지는 우리가 6%잖아요. 그런데 비삼용 토지니까 몇 프로 할증? 10% 할증하면 되겠죠. 그럼 몇 프로 돼요? 16% 되죠. 그러면 미등기 건물, 무조건 양도세 몇 프로? 7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6번은 바로 이제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데 급등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시가는 배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2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는데 고시가 되기 전에 취득 양도가 됐다면 당연히 고시 전이니까 직전 걸로 가져야겠죠. 3번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 낙찰 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그 차액을 따져서 공시가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낯선 지문들은 보통 답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이거는 우리 예상했던 부분이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의 불입한 금액을 불입한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고 됐는데 아니죠.
불이익 금액이 있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프리미엄. 그렇죠? 그럼 프리미엄 붙인 거 여기까지 들어가줘야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국세청장이 옵셀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바로 부담부 증여를 암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그림을 그리자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갑이 있고 X 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다. 갑이 있고 을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네, 1억 원에 매수해서 이때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증여했다. X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한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 중요한 지문이죠.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는 거니까 확실한 채무라는 거죠. 가짜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무리 부부증여일지라도 모두 증여로 추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인되었다면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모두 증여 추정이니까 부담부 증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담부 증여가. 추정이라는 거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건데 확인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증여 금액은 증여 시평가 금액은 2억이잖아. 그러면 2억짜리인데 채무가 5천만 원 꽤 있잖아.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해봤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거에 대한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 이런 겁니다. 요 그림을 놓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 틀린 것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우리가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 그렇죠? 인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모두 증여로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시켜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인수하기로 이게 확인된 금액이 5천이다. 그럼 이거는 채무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가액은 2,500이다. 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봤는데요. 왜 1억이 아니라 2,500이냐? 자, 분명히 이때 양도 금액은 2억 원 곱하기 우리가 뭐예요? 2억 원 중에서 채무 비율 5천. 그러면 여기서 2억에서 2억 달라니까 5천이 되죠? 네, 5천. 증여 금액 중에 채무 비율,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5%라는 얘기군요. 이게 25%. 네. 그러면 25%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취득가액이 1억이라며요. 그러면 이때 1억은 2억에 대한 취득가액이 1억이라는 거니까 이걸 변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25%로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2,500이 돼야죠. 2,500. 그렇죠? 2,500. 자, 따라서 취득가액 2,500이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가 양도로 보는 부분은 당연히 채무가 양도로, 채무가액을 양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답이 5번인데요. 자, 이건 좀 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갑의 X토지와 시가 2억 원의 양도세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량, 승용차 같은 거는 과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전체 증여금의 요 채무에게 부담부 증여해줬다. 이때 을이 인수한 채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X토지와 그 다음에 과세가 안 되는 Y자산. 그럼 이거에 대한 채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근데 뭐라고 써놨죠? 이때는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 X토지다. 아니지. X토지의 채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이 금액이 섞여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합니다. 자, 농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틀린 것은 1번은 농지의 정의. 자,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논밭 가서 농지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적공무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한다. 예, 요게 기본적인 정의고 나머지는 참고. 그다음에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 만약에 요 지역에 있다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데 외의 지역의 농지로서 많이 본 지문이에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고 이하면 비과세 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경작해라. 그럼 비과세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농지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용에 따라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농사짓는 땅이에요. 농사짓는 땅은 이건 비사통 아니죠. 제외한다. 자, 문제 없죠. 그리고 농지는 도시적 외에 있으며 재총과 장애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소득이 없다.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답인데 이거는 우리가 재산세를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자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분리과세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분리과세 토지다. 분리과세 토지니까 비사업용으로 볼 수 없죠, 당연히. 비사토 농림 종합학산이었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니요, X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즉 실질과세가 원칙인데 실질에 따르지 않으면 공부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39번입니다. 이거는 국외자산의 양도. 자, 이번엔 출제됐네요. 틀린 것은 1번 많이 본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었었죠. 갑이 X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금을 진다. 즉 거주자가 되는 거죠. 거주자. 5년 이상 거주자를 암시하는 거죠. 2번 갑이 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 토지를 취득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 발생한 환차손 이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볼 수 있어요. 이건 미실현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실현된 양도소득으로 볼 수는 없겠죠. 제외합니다. 3번입니다. X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연히 실거래가 원칙이고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그 나라 현지 안에 시가로 가겠죠. 그 다음에 4번 X 토지에 대한 양도채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아니요. 가장 많이 본 지문이죠.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음 4번. 5번 X 토지에 대한 양도소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한다. 맞죠?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올해 개정된 내용 물어봤네요. 틀린 것은 1번 토지분 제세 납세분자로서 공헌자인 환경지구이며, 자, 환경지구이며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납부할 의무가 없죠. 네, 그걸 연습하시면 되죠.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분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죠. 예. 3번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 목적, 문화재를 포함시켜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럼 누가 문화재를 소유하겠습니까? 그렇죠? 기타 뭐 사업 목적에 임대사업, 가정어린이집, 미분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올해 개정된 건 물어봤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 그러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할 납부를 어떻게 돼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0이니까 어떻게 돼요? 250 내고 나머지 최대 1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 소유할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 우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이다. 소유자별 합산 과세한다가 되죠.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이다.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16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다행히 많이 출제가 안 됐고요. 뭐 세율 관련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좀 지문도 좀 길었고요. 근데 지문 긴 것들은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접근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